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저녁 7시만 되면 교복 입은 학생들로 북적이던 그 학원과 골목. 근데 그 활기차던 풍경이 지금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교육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오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생각해보면 그땐 그랬죠. 편의점 앞에서 급하게 삼각김밥으로 저녁 때우고 버스 기다리면서 단어장 보고 학원 건물 계단을 막 뛰어오르던 그 학생들. 근데요, 이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 자리엔 그냥 텅 빈 강의실이랑 폐업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5,000개.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당장 팔려고 내놓은 학원 매물 숫자입니다. 5,000개가 넘어요. 한때 사교육의 중심지라고 불렸던 홍대, 신촌, 노량진 이런 곳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가게 몇 개 문 닫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대한 산업 하나가 말 그대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자, 이 통계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다른 데 쓰는 돈은 다 늘었는데 딱 하나, 교육비 지출만 줄었어요. 아니, 예전엔 우리 구보님들 어땠어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자식 교육비만큼은 절대 안 줄였잖아요.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그 성역이 깨진 겁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드디어 교육시장까지 덮친 거죠. 아니, OECD 국가 중에서 사교육비 지출 1위, 사교육공화국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절대 망할 일 없다던 이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붕괴를 만든 게 뭘까? 그 원인을 추적해 보기 위해서요. 먼저 그 화려했던 황금기 시절부터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왕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야 지금의 몰락이 더 와닿겠죠?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학원으로 향했던 바로 그 시절, 사교육의 황금기입니다. 아마 30대에서 50대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버는 돈의 20%, 30%를 자녀 학원비에 쏟아부었고 학원 안 다니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뒤처진다는 그 불안감. 학원은 그냥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의 전부였고 어떤 불황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패 산업으로 통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당시 분위기가 다 설명될 것 같아요. 대치동 스타 강사 수업은 5분 만에 마감됐고 대기자 명단만 수백 명이었다. 이게 업계 관계자 말인데요. 정말 광적이었죠. 학원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였고 그 중심에는 항상 이렇게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화려한 시절도 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요. 자, 이제부터 그 멈출 수 없는 하락세, 이 거대한 분계를 몰고 온 첫 번째 파도가 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범인은 인구 절벽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초중고 학생 수가요, 불과 5년 만에 10% 이상, 거의 8만 명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학교 교실 10개 중에 1개가 통째로 텅 비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최고의 강사를 데려와도 들을 학생 자체가 없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간단하고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학생 수는 이렇게 팍팍 줄어드는데 예전에 잘 나갈 때 막 생겨났던 학원 수는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파이는 계속 작아지는데 이걸 나눠 먹겠다는 입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굶는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이 인구 감소가 대형 학원들한테는 정말 직격탄이 됐습니다. 대학 가려고 재수, 삼수 하던 학생들 있죠. 우리가 N수생이라고 부르는 이 학생들이 작년보다 무려 20%나 줄었대요. 와, 최근에 의대 정원 늘린다는 정책 변화 같은 것 때문에 굳이 N수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늘어난 영향도 크고요. 이건 대형 학원들의 가장 큰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요, 이 붕괴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초고가 시장과 그냥 문 닫기 일보 직전인 시장, 그 중간이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쪽 끝에는요, 1년에 수천만 원 하는 학원비를 그냥 내는 상위 5%를 위한 프리미엄 학원들이 있습니다. 여긴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돼요. 호황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쪽 끝에는 생존 자체가 힘들어져 버린 전국의 수많은 동네 학원들이 있고요. 예전에 시장의 허리를 담당했던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학원들이 지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이 말 들어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 강남 학원 원장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저희는 학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전체 시장은 무너지고 있는데 강남의 일부 프리미엄 학원들은 오히려 지점을 더 낼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유층은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 교육비는 안 줄이거든요. 오히려 더 비싸고 좋은 곳으로 몰리는 거죠. 자, 이제 좀 거시적인 시장 얘기에서 눈을 돌려서요. 이 붕괴의 맨 앞에서 모든 충격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강사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바로 붕괴를 더 빠르게 만드는 마지막 요인, 불안정한 노동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학원 강사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 월급을 받지 않아요. 학생 수에 따라서 수입이 정해지는 일종의 비율제로 일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줄어드는 모든 위험을 학원장이 아니라 강사 개인이 다 떠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 달에 350만 원 벌던 강사가 올해 갑자기 200만 원도 못 버는 일이 정말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정한 구조 위에는요, 거의 불법에 가까운 업계의 관행이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정이란 이름으로 시키는 공짜 보충 수업, 수십 기간 석 달 동안 월급 60%만 주는 거, 퇴직금이나 4대 보험 안 해주려고 3.3% 프리랜서 계약하는 것까지. 강사들은 고용 안정은커녕 모든 리스크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가장 이상한 역설이 뭔지 아세요? 산업은 망해가는데 바깥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신입 강사들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40대가 넘은 베테랑 강사들은 다른 데로 이직도 못해요. 학원 경력이라는 게 다른 업계에선 잘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결국 이 불안정한 시장에 갇혀버리는 거죠. 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교육 왕국의 몰락은 단순히 한 산업이 망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학원가의 붕괴, 이게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덮친 인구 붕괴라는 거대한 파도, 그리고 사람들 지갑을 닫게 만든 경제적인 압박, N수생을 줄여버린 정책 변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충격을 강사에게 떠넘긴 노동 착취 구조까지, 이 네 가지 거대한 흐름이 정말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만들어낸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숫자, 5천. 이제 이 숫자가 좀 다르게 보이시죠?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교육 방식과 산업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리는 어쩌면 한 시대의 묘비명 같은 걸지도 모릅니다. 사교육 왕국의 몰락은 이제 거스릴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원이 없는 시대 혹은 극소수의 프리미엄 학원만 살아남는 시대를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이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 거대한 변화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